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흔히 사주 명리학을 보시는 분들이나 무당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말하길 가족이란 전생의 업이 더해져서 이어진 인연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 전생의 원수가 현생에서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이어졌다라고 하고 그 업을 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생각보다 가정 안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인간관계로 인해 마음속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릴 적엔 남들이 다 갖고 있는 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왜 나에게만 허락되지 않았느냐며 이 세상을 참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우울감에 빠져있기도 했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정말 단 일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인해 평생의 벗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인연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 솔직히 그 당시에 꽤나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아니, 솔직히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분하다라는 생각. 아니, 내가 제일 힘들어야 되는데 내가 제일 힘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위안도 얻게 되었고 동질감도 얻게 되며 심지어 내가 저 사람보다 상황이 그래도 나은 것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 솔직히 분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살짝 눈치챘어요. 아, 어쩌면 내 가정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모습이었어야만 했구나. 나 스스로 그런 자의식을 가진 채 그렇게 합리화를 하며 스스로 불행한 사람을 자처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되면서 불행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렇듯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정 안에서의 문제로 삶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상황을 정말 많이 목격한 것 같아요. 가부장적인 아버지로 인해 또 자신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며 스스로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진 채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어머니로 인해 그렇게 상처받게 되는 자녀들이 존재했습니다. 반대로 생각과는 다르게 또 내가 베푼 사랑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녀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부모의 모습도 있었어요.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걸까? 정말 과거의 원수였던 인연이었기에 그 원수의 감정이 현생으로 전해져 그 업을 풀라는 뜻일까? 하고 고민해본 거예요. 하지만 일전에 5차원적 존재의 비밀을 밝히다 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가 태어난 제 딸 아린이를 보면서 가정 안에서의 감정이 서로 어떠한 인과관계로 얽히고 설키는지 그 알고리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장해서 메시지를 전해드리며 특히 엄마와 딸의 관계가 상처받게 되는 5차원적 이유에 대해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남자는 칭찬받고 싶은 동물, 여자는 사랑받고 싶은 동물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메시지를 전해드렸죠. 일단 첫 번째로 분석해볼 게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를 벗어 던지고 사람 대 사람, 5차원적 존재 대 5차원적 존재라는 개념으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동물과 사랑받고 싶어하는 동물이 만났습니다. 여자는 특히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신의 부정의 감정도 자신의 긍정의 감정도 관계 안에서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을 때 궁극적인 만족을 느끼며 사랑받는다라고 느끼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딸에게 말합니다. 너네 아빠는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엄마가 이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아빠가 이렇게 나서줬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런데 고개를 싹 돌린 채 아예 모른 척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 엄마가 화가 나 안 나?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이때 여자가 바라는 대화의 모습, 그러니까 여자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낄 만한 대화의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아 진짜? 아니 엄마, 아빠 진짜 왜 그런데? 엄마 진짜 힘들겠다. 역시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어. 이와 같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심지어 이런 호응까지 더해주면 자신의 부정의 감정이 대화 안에서 적극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순환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하여 부정의 감정이 점점 소모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또 다른 감정이 불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부정의 감정이 그러한 대화의 모습 안에서 점점 해소되기 시작할 때 반대로 긍정의 감정이 불어올 확률도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며 여자는 자신의 부정의 감정을 소모해버릴 수 있게 되며 그렇게 긍정의 감정이 또 다시 불어오게 되고 그렇게 관계 안에서 감정이 순환될 만한 구조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일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5차원적인 이해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들여다볼게요. 그리고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를 다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윗사람을 더 높이는 문화가 아직까지 존재하죠. 요즘 MZ세대니 뭐니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부모를 나와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진 우리나라 정서엔 그렇게 맞지 않는 문화일 거예요. 즉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 안에서 상하 관계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엄마가 아빠와의 관계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뒤 딸에게 하소연을 하는 장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때 딸은 엄마가 말하니까 일단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느낄 거예요. 게다가 아직 몸과 마음이 미성숙한 유아기, 청소년기 때엔 엄마의 부정의 감정,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이 부정의 감정이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즉 엄마가 이렇게 불행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희생하시는 거야. 내가 더 잘해야 돼. 그렇게 사랑받고 싶다라는 본능을 가진 또 하나의 5차원적 존재는 우선 자신의 본능을 내려놓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감정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도록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가 마치 친구 사이거나 또는 대부분 인간관계가 그러하듯이 때가 되면 또 인연이 끊어지기도 하고 다시 어쩌다 만나기도 하는 뭐 그런 인간관계였다면 어쩌면 이와 같은 문제는 비교적 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딸이라는 존재가 성인이 되기까지 최소 2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다시 해석해 본다면 20년간 어쩌면 그 이상 더 오랜 기간 동안 감정이 한쪽으로 흐르게 되었고 엄마의 부정의 감정이 고스란히 딸에게 축적되어 어느새 자신의 감정이 원활히 순환되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성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인이 된 또 하나의 여자라는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의존하는 성향이 되어버립니다. 요즘은 첫 남자친구를 만나는 기간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남자친구라는 존재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자는 자신의 감정이 드디어 비로소 제대로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버려요. 왜냐면 남자친구는 여자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여자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여자의 투정도 짜증도 모두 받아주기 시작하거든요. 그제서야 여자는 무언가 내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서 점차 남자친구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없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자는 자연히 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도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고 이에 대해 여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사랑이 식었다며 남자를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한계를 느낀 남자는 여자를 떠나게 되고 여자는 또다시 자신의 감정이 원활히 흐르지 못한다는 그런 공포심, 두려움, 불안감, 좌절감 등으로 인해 곧바로 또 다른 남자친구를 찾게 되죠. 그리고 이를 다시 해석해 보자면 점점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딸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감정이 더 원활히 흐를 수 있는 남자친구라는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엄마의 잔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년간 재회 및 연애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차연히 20대 초반부터 40대 여성분들까지의 다양한 사연을 접할 수 있었어요. 물론 앞서 말한 과정을 모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직간접적으로 상담한 데이터에 따르면 특히 20대 초중반까지의 여성분들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의존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의존적인 모습이라고 하니 그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것 같아 단어 하나를 바꿔본다면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처음엔 그런 집착의 모습만을 문제로 지적했지만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들여다본 내담자들의 사연은 결국 가정 안에서의 이렇게 순환되지 못한 감정의 여파로 인해 후유증을 낳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더욱 문제는 또다시 자신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담게 되고 여자는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담게 된다고 하죠. 왜냐면 잠재의식 안에 엄마라는 역할의 모습이 자연스레 자신의 엄마의 모습으로 각인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 자연스레 자신의 엄마의 모습을 다시 내 딸에게 그대로 보여주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후대로 대물림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지속하고 있는 분들은 어쩌면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겪었거나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아픔을 지니고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하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틀어져 버린 엄마와 딸의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선 가장 먼저 엄마도 딸도 사랑받고 싶다라는 5차원적 본능을 지닌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부정의 감정의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특히 이 두 번째 경우엔 가정 안에서 꽤 오랫동안 감정이 얽히고 설킨 상태에서 이미 일정 기억이 퇴색되거나 지워진 상태로 감정만 잠재의식에 각인된 상태이기에 더 시간을 두어 하나씩 자신의 감정을 파헤쳐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두려운 감정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면서 말입니다. 하여 이번 영상은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기에 꽤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보았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와닿는 부분도 더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와닿았는지, 그리고 이 와닿는다라는 느낌 속에서 떠오른 장면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제대로 마주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다소 서툴러 수 있었음을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내 안의 상처는 비로소 치유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더욱 편안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에게로 더 강하게 이끌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